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기록, 피해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으면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막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민감한 사건에는 몇 차례 진행된 뒤에 경찰이 올린 영장 신청을 검찰이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과연 구속 사안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담하셔서 체험을 하셨다시피 8월 15일 이후 사건이 조금 불미스러웠던 10월 3일 집회를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우리나라 대규모 시위 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전광훈 목사하고 다른 두 분의 목사들을 구속할 가벌성이 있느냐,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그에 상당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교조,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민노총이 3월에 국회에서 시위를 하면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경찰관을 마구 폭행한 사건에 민노총 위원장이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풀어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도 구속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10월 3일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요 좁은 통로로 그 탈북자 모자 굶어 죽은 사건과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들이 몰려와서 격분해서 청와대를 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게 전부고요. 그 중에 40여 명이 연행돼서 대부분 훈방되고 단 한 사람만 구속이 됐다가 이내 풀려났습니다. 그게 국민행동본부가 한 시위의 전부입니다. 과연 그런 걸 가지고 영장을 3명씩이나 청구한 거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고 정치적 탄압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검찰을 출입하면서 80년대 그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런 사건 가지고 구속한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느닷없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트럼프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이런 보수 쪽 인사들이 많은 걱정을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리라 믿습니다. 근데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한 요구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방위비 분담을 한 게 1조 389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많은 한 10% 정도 올라간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이처럼 요구하던 방위비 분담액을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한 데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파병 요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고, 또한 미국산 무기를 다소 구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다가 미국 의회가 우리한테 요구한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주한미군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권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폭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액은 철회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동맹관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을 했습니다마는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찰기는 세계적인 첨단 정찰기입니다. 이거를 구입하는 게 우리나라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 구입하기로 해서 그중 선발 1대가 우리군에 인도돼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찰기는 무인기고 고공에서 무려 20km나 되는 높은 상공에서 38시간에서 42시간 동안 정찰 작전을 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찰기가 우리 4대가 다 인도돼서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안전하게 손금 보듯이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우리 방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구입이 인도되는 사실, 지난 17일 날 굉장히 그 전투력이 높은 F-35A 실전 배치를 위한 기념식을 가졌는데, 이게 국방부 장관도 안 가고 국회 국방위원들이 가겠다고 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쉬쉬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실전 배치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글로벌 호크도 지난 23일 사천에 있는 전투 비행단으로 우리한테 인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2개의 그 첨단 정찰 자산과 항공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여온 게 아니고요, 그 전 정권들이 결정해서 이런 도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자 생각나십니까? 문재인이 피자 400판을 사서 세무서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라는 게 현금을 퍼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현금 퍼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표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버는 게 연 2천만 원 소득 이하라든가 부부가 3,600만 원 합산해서 소득 이하일 때 그런 사람한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이런 제도도 잘 모르고 신청이 번거로우니까 잘 안 타갑니다. 근데 현금을 퍼줘야 받아가야 이게 표로 연결될 텐데 실적이 없으니까 세무 공무원들한테 적극 발굴해서 그 지원금을 주라고 장려금을 주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한 우수 공무원들한테 세금으로 피자 400판 사서 돌렸습니다. 이게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묻지 못할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하나 살펴보니까 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 소유권이 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들 몫이 99%, 남편 몫이 1%입니다. 근데 남편이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 등기를 해서 장애자용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자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되고요, 자동차세 면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들은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통행료가 할인이 됩니다. 추미애는 5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다.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민주당인지 정말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게 좌파로 소문이 나 있죠. 이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산고등학교 동문들이 드디어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만들어서 동문들 500명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정세복으로 들으셨겠지만 대법원장 공관을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이태리째 마감 벽제를 사서 호합판으로 고쳤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불법으로 승인 없이.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기는커녕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적시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백년전쟁이라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비난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방심이 근무할 때 문제가 많은 프로니까 법정 제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제작한 방송국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로는 대법원 13명 중에 6대 6이었는데 김명수가 그 방송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동문들한테 성명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런 지경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대법원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김명수는 좌파 판결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우파의 적입니다. 내려와야죠. 정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입원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까지도 4, 5, 6, 4일째 아직 입원해 있는데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 편지를 하나 보내서 오늘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황교안 대표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원래 이번 토요일 28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리려고 하던 자유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공수처법 저지 규탄대회는 취소 연기됐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과 한기총 우리 문재인 대진 국민대회만 열리고 자유한국당 대회는 열리기로 했고, 저한테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전번처럼 자기들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도 입원해 있고 이래서 못하겠다, 대신에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겠다. 국회에서 어제 밤 12시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표결 연장, 그러니까 선거법 표결을 못하도록 무제한 토론을 했죠. 화장실 뭐 한 번씩 또 갔다 왔어요. 원래는 안 가는데 이제 화장실도 한 번씩 갔다 오면서 해서 여러 명이 발언을 많이 해서 어제 밤 12시가 돼서 임시국회가 끝나고 오늘 또 소집해야 되는데, 오늘 소집하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신임한 탄핵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데, 경제가 너무 엉망이라서 홍남기 부총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열지 않고 내일 열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회가 지금은 안 열리지만 열리면 바로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일정을 연기하던 선거법부터 1번 타자로 올려가 박명희 때리고 통과됩니다. 그럼 열리는 게 내일 열리면 내일 첫 번째로 박명희 때려서 통과시킵니다. 이런 게 이제 선거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 연기하는 것을 영어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어제까지 12시까지 끝나고 그 다음번에 임시회의가 바로 오늘 열려야 되는데 오늘 안 열리고 민주당이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이하고 장난쳐서 내일 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열리면 바로 올려서 박명희 때려서 선거법이 통과가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 배치 집어 던지고 아예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서 이 문재인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럼 선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국민들도 선거 거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은 아직 그만큼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가장 자유한국당 안에서 잘 투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바로 옆에 여기 와서 단식하고 투쟁한 거 아시죠? 그와 같이 하다가 지금 건강이 좀 상했어요.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하다가 상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한테 보냈지만은 국민들한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읽거든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병상에서 쓴 편지치고는 아까 목사님 성명서보다 한 4배쯤 길어요. 그래서 짧게 제가 몇 개만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바늘 고통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쳐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썩고 대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선거법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쭉 쓰고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완전히 틀어쥐고 이 나라를 좌로 몰아갈 그 미래가 두렵습니다. 빨갱이 나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막아 주십시오. 저와 자유한국당 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 국회에서도 싸웠고 국회 밖에서도 싸웠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2대 악법 저지를 위해 8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과 14일간의 국회 농성을 하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국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선거법 개혁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의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쭉 또 나와 있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았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의 미래가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선체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독재와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함께 막아냅시다. 지금 자유한국당 바깥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싸워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열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법 저지,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웁시다. 한 줌 생각의 차이는 다 덮고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뭉쳐서 선거법 막아내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청와대 민주당 똑똑히 들으십시오. 끝까지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여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기어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짓밟고 지나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오늘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그만하십시오. 연말은 다가오는데 가까워 국민들의 한숨이 흘러나오고 나라 일은 어지러워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 조심스레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민의 마음이 우리 쪽이든 당신들 편이든 간에 국민들을 충분히 힘들게 했으니 이쯤에서 그쳐주기를 바랍니다. 선거법 조작해서 정권을 연명하려 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잡아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병실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저 옆에 서 계심을 느낍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올립니다. 이 선거법을 꼭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황교안 대표는 아직 잡혀갈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병상에서 힘들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은재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황교안 대표님 모두 자유의 몸이 되고 건강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 함성 30초 발사! 와! 다음은 김경환 전 마포구청장 서울시 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 문씨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문씨. 저 청와대에 있는 문씨는 오늘은 좀 외국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하루 좀 쉬라고 냅두고요. 저희 국회의사당에 있는 문씨 있죠? 예, 문희상 씨라고. 이분이 원래 국회의장이죠? 근데 하는 짓은 개 돼지만도 못해가지고 존칭을 붙이기가 싫어요.
그래도 나이가 이분이 45년생이에요. 75세나 되니까 저는 더 반듯한 사람이라 어르신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자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문희상 씨가 그 별명이 그 생긴 게 약간 그 무슨 고사상 올려놓은 무슨 뭐 대가리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뭐 엄청 그 꾀가 많답니다. 그 별명이 자칭 생긴 건 장비인데 꾀는 제갈량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좋으면 그 좋은 머리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머리를 희한한 데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런 꼼수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김경한 삼국지라고 12권짜리 책을 썼어요. 그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그 손꼽히는 삼국지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문희상 씨, 앞으로 장비, 제갈량 이런 거 입에 올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충리지사 아닙니까? 장비는 의리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갈량이요? 장비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탁처럼 역적질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동탁만도 못하죠. 동탁은 그래도 지가 집권해서 지가 독재했잖아요. 근데 문희상 씨는 이분이 국회의원을 무려 6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6번이나. 그리고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고 3권 분립 체제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거기서도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자리에, 막중한 자리에 있다면 그야말로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분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얼마 전에 예산 512조나 돼요. 512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럼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심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려 심지어 야당하고는 협의조차도 안 하고 개수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개수 조정 절차도 밟지 않고 교섭단체도 아닌 그 군소 야당들하고 야합을 해버리고 그냥 망치 두드려 버렸어요. 512조나 되는 예산을. 심지어 예산 부수 법안이 20개나 되는데 그 법안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는 분명히 국회법이 있고요.